네, 고속 시외버스 종종 또는 자주 이용하신 분들 언제부턴가 이런 차량 보기가 전보다 어려워졌을 겁니다. 세대로 치면 유로5 디젤 버스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렇게 생긴 것도 유로6 세대와 유로5 세대가 있고요. 말 좀 많기도 했던 자일대우 FX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업용 기준으로 유로5 세대가 전멸까지 시간이 얼마 안 남은 것 같습니다. 본론에 들어가기 앞서서 버스 터미널 이야기부터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월 터미널의 일부 부지 매입을 통해서 당초 주차 타워를 건립할 계획이었으나 영월군이 최근 이 계획을 백지화했습니다. 영월군은 원래 영월읍 하송리 버스터미널 부지 2,700제곱미터를 매입하고 총 사업비 96억 500만 원을 투입해서 지상 2층, 3단, 150대 규모를 수용할 수 있는 주차 타워를 건립할 계획을 수립했고 지난해 중소기업 벤처부의 전통시장 주거환경 개선 사업 공모에서 선정됐습니다. 시장 상인회와 토지 소유자 동의 등 사전 절차가 마무리됐고 올해 당초 예산 55억 4,300만 원을 확보하고 상반기엔 부지 매입을 완료한 뒤에 하반기 실시 설계, 내년 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이었다가 교통 영향 분석 결과 교통난 가중 우려, 주차 가능 대수 96대에 불과하고 공사비가 200억 원으로 증가하는 등 이유로 주차 타워 건설을 백지화했고 대신 영월 세무서합 서부시장 제2주차장 부지로 예정지를 변경했습니다. 터미널 주주들은 군에서 일방적으로 중단한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고 향후 터미널 폐업을 포함한 모든 법적인 대응을 검토하겠다는 입장도 밝혔습니다. 이번 달 시내 마을버스와 관련한 이슈가 몇 가지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서울 시내버스인데요. 지난 4월 노조가 운수사 3곳을 상대로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임금 체불 진정을 신청했고 이게 받아들여졌습니다. 통상 임금 위반용으로 인한 임금 체불이 발생한 것이라고 했는데 노동청은 정기상여금과 명절수당을 통상 임금에 포함해서 계산한 2, 3월치 수당 차액을 지급하라는 지시를 내렸습니다. 시내버스 운송조합은 총 65개사 중 3개사에게만 한정된 노동청의 판단을 수용할 수 없고 8월 29일까지의 시정기한 내 이의 신청을 하겠다고 했는데 체불 임금이라는 것이 법률로 정해지거나 노사 간 합의로 정해진 임금을 지불하지 않은 것에 해당되는 것이고 이번 건의 경우 지난해 12월부터 진행된 임단협의 쟁점 사항이면서 협상이 진행 중인 사안이라는 것을 밝혔습니다. 또 평택의 한 운수사 노조가 파업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지난 12일 경기 지역 자동차 노동조합이 고용노동부에 노동쟁의 조정을 신청했고 15일간의 조정기간 동안 합의를 하지 못할 경우 파업할 수 있습니다. A 운수사 측이 작성한 체불 등 내역과 지급 계획안을 노조가 전달받았지만 수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는데 사측에서 내놓은 게 노조가 계산한 채무액보다 11억 8천만 원가량 적었고 자금 마련 방안에 대해선 대출 협의 중이라는 내용이 있었는데 이게 막연했다고 봤습니다. 노조 관계자는 합의되지 못한다면 28일부터 A사의 11개의 노선이 총파업할 수 있고 평택시내 타 운수사의 연대 파업까지도 논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밖에도 시흥의 한 운수사 노조도 지난 5일 파업 찬반 투표 결과 높은 찬성률을 보이면서 가능성이 열렸습니다. 고향의 마을버스 운수사 일부도 임금 문제로 지난 11일부터 파업이 시작됐습니다. 060번과 065번은 타결되는 대로 정상 운행됩니다. 고안 태백, 대구 북부 노선 관련 이야기입니다. 운수사 변경이 예정되어 있는데요. 15일부터 대성 고속이 빠지고 그 자리에 진안 고속이 들어갑니다. 총 운행 횟수 자체는 변함이 없고 운수사의 경우 결국 구 코리아 와이드 계열사끼리 바꾸는 것이란 점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진안 고속 얼마 전 부산 사상구에 진출한 데 이어서 이번에는 정선군과 태백시에도 들어갑니다. 발이 좀 넓어지고 있죠. 고속 시외버스 오래된 차량들이 있죠. 연식으로 따지면 2016년식도 이제는 출고 9년차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내구 연한 규정에 의해서 물러날 수도 있겠지만 연장 검사를 받고 통과하면 좀 더 쓸 수 있죠. 이 가운데 유로5 세대가 아직 조금 남아 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내구 연한 9년이지만 연장 검사를 받아서 계속 통과가 된다면 최대 11년 플러스 N개월 쓸 수도 있고 여객 자동차 운수 사업법에 의거해서 만약의 경우 시도지사가 차량 출고 지연 등 사유로
차량 공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면 6개월의 범위에서 차량을 초과해서 운행할 수 있습니다. 디젤 기준 유로6 세대가 2015년형부터 시작됐고 그 전은 유로5 세대에 해당하는데 검사받고 통과한 차량들이 있기 때문에 아직도 볼 수 있고요. 그렇지만 얼마 못 갈 것 같습니다. 유로5 세대가 그동안 꾸준히 신차로 대체됐거나 그냥 물러난 경우도 있었고요. 2014년 말쯤에 출고된 차량이 만약에 있다면 N개월 더 사용하고 내년 중에 퇴역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다만 디젤 버스 신차 출고 상황이 전부터 여의치 않은지라 막막한 건 있습니다. 고속시외 버스와 같은 차량은 매일 긴 거리를 운행하는 특성상 누적 100만 킬로미터는 우습게 보는 수준입니다. 관리만 잘하면 엄청 오래 쓸 수 있는 거 아니겠냐 해도 9년 만에 한계치에 다다른 차량도 조금씩 드러나는 게 고속시외 버스입니다. 지난해 차량 연장과 관련한 개정안이 계류되고 있었다는 보도가 나온 적이 있었는데 내연기관 차량 기준 14년까지 쓸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당시 자동차 업계와 산업부가 결국 차량 안전 문제 때문에 반대했고요. 현행 기준으로 하면 지금은 유로6 세대 2015년식과 2016년식도 퇴역 단계에 들어왔어요. 해당 연식들이 개체수가 줄어드는 것 같더라 라고 누가 말해도 이상하지 않고요. 소위 상태 안 좋은 차량들이 섞여 있을 수 있습니다. 내구 연한 다 안 채웠는데 조기 대폐차를 하는 경우도 있다는 이야기가 몇 번씩 들려오기도 합니다. 그건 다른 사정이 있겠죠. 아무튼 승객들 가운데서 뭐 이렇게까지 오래된 차량을 아직도 운행하는 거냐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만약에 제 입장이라면 정해진 규율 안에서 쓸 때까지는 쓰는 거라고 여길까 합니다. 그래도 요즘 차에 비하면 부족한 게 많죠. 외관만 보더라도 너무 오래되어 보이긴 하겠죠. 하지만 핵심은 결국 차량의 생산 완료 시기로 결정되는 것이니까요. 따진다면 2016년식 프리미엄도 올해 4분기 겨울부터 진짜 대체를 해야 할 수도 있고요. 2017년식 차량도 내년부터 시즌에 들어가게 된다고 하면 되겠죠. 끝으로 코레일 관련 이야기입니다. 이번 하반기 신규 사원 채용을 할 예정인데 총 1200명 규모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공개 경쟁 563명, 제한 경쟁 618명 선발 예정입니다. 분야별로는 사무영업 152명, 운전 160명, 차량 246명, 토목 101명, 건축 50명, 전기통신 357명입니다. 또 이번에 신설되는 분야가 열차 승무인데 해당 업무의 전문성 확보, 서비스 품질 제고를 위하는 목적이고요. 열차 승무 모집 인원은 115명 예정입니다. 오는 22일 오후 2시부터 26일 오후 2시까지 온라인으로 지원서를 접수하고 전문이나 경력직은 27일까지 받습니다. 이번 주 서울 유성 리뉴얼 및 서울 신탄진 편, 서울 양양속초 리뉴얼 편 공개됐습니다. 아직까지 시청하지 않으셨다면 화면에 따로 표시되는 링크 타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괜찮다면 인천공항 착발 고속시외 버스 노선을 추석 연휴 전쯤에 에피소드 제작을 하려고 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오겠습니다.